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오늘도 역시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인데요. 또 찬바람에 체감온도 영하 14도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한파가 좀 누그러지겠다고 합니다. 낮에는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다고 하는데요. 오늘 낮 기온이 영상 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좀 약간 추위가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또 밤에 이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고 하니까요. 또 빙판길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원주 춘천 강릉 간의 강원특수교육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또 해당 지역별로 또 이제 유치 의원단, 범심이 추진단도 이제 발족을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들까지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송기현 의원 연결해서요. 좀 현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국내 제2호 스포츠 가치센터가 원주에 들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88 서울올림픽 정신 계승과 또 스포츠 가치 체험을 위한 테마 체험교육기관 스포츠 가치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고 경남의 진주시에 이어서 원주에 제2호 센터를 건립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원주시와 공단 측은 총 3곳을 건립 후보지로 정했고 당구동 국유지와 서곡리 국유지와 사유지 또 봉산동의 사유지 등으로 모두 접근성이 높고 규모화가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와 공단은 이들 후보지를 대상으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해서 건립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월 삼척 동서고속도로 등 강원 영서 남부 지역의 접근망 개선을 위한 교통망 확충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정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조기 수립과 제2차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의 수정 고려 등 새 정부 들어서 SOC 분야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또 기존 사업의 재검토에 착수하면서 강원 폐광 지역의 교통망 개선안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특수교육원의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026년까지 630억 원을 투입해서 이 강원대 특수교육원 한 곳을 짓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신경호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이것이 춘천과 원주 강릉 간의 뜨거운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국회의원이 최근에 이 신경호 교육감을 직접 만나서 이에 대한 논의들도 했었는데요. 오늘 송기현 국회의원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송기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원특수교육원, 이게 어떤 기관입니까? 신경교육관이 지난 선거에서 공약을 한 사항인데요. 네. 특수교육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또 특수교육과 또 통합교육이 같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도 할 수 있고 네. 또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라 할까요? 시범 사업 아니면 또 연수 그런 과정도 할 수 있는 통합적인 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5년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군요. 거기 계획에 따라서는 26년, 25년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25년, 26년인데. 네네네. 이게 지금 제가 앞서 모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원주와 춘천 강릉 간의 유치전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네.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원주에서 시민들께서 학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유치를 원주에 해달라는 이제 운동을 했었고요. 예. 여기에 따라서 시의회도 여기 호응해서 결의안도 내고 또 저도 그 학부모님들을 회의를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학부모님들이 원주에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는 뜻을 듣고 저희도 노력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아마 이 원주의 이러한 유치활동 노력이 보도가 되면서
춘천과 강릉 쪽에서도 예. 그쪽에 자기들이 입주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표시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그 교육청 측에서 당황할 정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교육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게 또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겁니까? 우선 이제 그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지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네. 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진로 체험하거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고 해야 되고요. 거기서 네. 그다음에 이 장애인들께서 그런 장애 특수교육도 받지만 통합교육도 같이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 그러니까 정책 개발 역할하는 역할, 그다음에 예. 그 관련된 교사 양성하는 역할, 그다음에 그 관련돼서 또 학부모나 또 지역 주민들이 함께 그 어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장애에 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해야 되는 기반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수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네. 그것과는 이제 역할이 분명히 다르다. 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책 개발하고 시민 참여, 그다음에 교사 연수 등이 같이 더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진로 교육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또 사실 뭐 좋은 뜻으로 이제 기관을 설립하겠다고 한 건데 또 지역 간에 좀 갈등이 불거지면은 또 이게 좀 마음이 이제 좀 안 좋기도 하고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러 군데 다 저기 유치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네. 도교육청에서는 관련된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서 어느 지역에 가장 적합한가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신경화 교육감을 지난 그 16일에 만나셨나요? 네네네. 박정하 의원과 이제 같이 예. 동행해서 이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좀 어떤 논의들을 그때 현장에서 했었습니까? 우선 이제 강원도 교육감께서 특수교육원을 설립하시겠다고 하면 그 특수교육 설립하는 정책 목표를 네. 가장 잘 달성하시는 곳이 어디냐. 그 관련된 수요가 가장 많고 접근성이 가장 좋은 원조가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설명을 좀 드렸고요. 실제로 특수교육 대상자가 도내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원주가 한 800명 가량 되기 때문에 가장 네. 많습니다. 예. 그다음에 원주뿐 아니라 인근도 가장 접근성이 좋은 데가 원주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데까지 합치면 강원도의 특수교육 대상자의 상당 부분을 원주에서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저희들이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원주에 만든 것도 같은 취지거든요. 원주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도내에서 어떤 특수 시설을 설치할 때 그 정책 효과를 가장 많이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정화 의원도 원주 지역의 수요가 이제 상당히 크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제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 강릉 지역 같은 경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특수학교가 영서 지역에는 5개가 있고 영동 지역에 4개가 있는데 이 특수학교만 있고 이제 이런 그 특수 기관 같은 곳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좀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춘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학령 이제 그 학교에 다니는 또 학생들과 또 연계된 좀 시설도 만들겠다. 좀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특수 학교 현황을 보면 원주는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2군데밖에 없고요. 네. 춘천은 3군데가 있습니다. 네. 진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수요를 좀 더 많이 생기는 데가 원주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도내에 있는 도단위 기관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천에만 있는 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도 전체를 위해서 활동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강릉 쪽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쪽 동해산 쪽에 있는 분들이나 또 영월, 정선, 태백 이쪽에 있는 분들은 다 오셔야 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춘천에 있는 어떤 교육과 연계돼서 한다는 것은 정책 목표가 좀 안 맞는 거죠. 네. 그래서 강원도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는 결국 원주가 낫지 않을까, 최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 유치를 결정하는 어떤 평가를 할 텐데요. 그 평가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게 아마 접근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요가 되지 않을까. 수요는 접근성에 따라서 또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좀 강조가 된다고 하면
도내 여러 도시가 유치를 희망하고 계시긴 하지만 원주가 가장 적합지라는 점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차원에서 이제 선정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뭐 어떤 과정을 맞습니다. 거친다는 것이고 또 최종적으로 이제 후보지가 언제 결정이 난다는 겁니까? 이제 이 12월 말에 유치하는 그거를 설립하는 추진 조직을 만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 내년 초에 저걸 한다고요. 그 평가 심사를 한다고 그래요. 네, 추진단을 만든다고 하죠. 예. 예. 이제 12월 30일 날 아마 정책 연구 결과 보고회를 가진 다음에 네. 추진단을 구성하고 나면 추진단 차원에서 유치를 하는 평가 그거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연구 영역 같은 것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추진단 차원에서 이제 논의가 이제 내년 초부터 시작이 되고요. 네네. 아마 내년 하반기쯤에는 결정이 나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예상을 해도 아마 되겠군요. 전반기 연구 영역을 하게 될 것 같고 예. 연구 영역 결과에 따라서 아마 추진단에서 평가 연구 영역 뭐 그대로 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가장 큰 기준 되지 않겠습니까? 연구 영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단에서 결정을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 올해 그래야지만 이제 내년도에 그 국비 정답 중앙 투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돼야지만 24년도 시작을 해서 25년까지 아마 출범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그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런 그 유치 열기에 좀 당황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더군요. 신교육감이 과거에 동해학교 특수학교 설립 시에는 지역의 주민 반대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유치 열기가 높아서 놀랐다고요. 사실 이런 부분 좀 관심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치 열기 이렇게 그 지역별로 뜨겁다. 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장애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이것이 이제 단순히 장애인 특수교육에 관련된 학교라는 차원보다는 그걸 뛰어넘는 특수교육원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원주에서는 시민들께서 학부모께서 먼저 나섰거든요. 네. 그런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좀 이런 부분이 들어요. 이런 그 장애인들에 대한 또 장애 학생들에 대한 인프라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또 유치를 해야만 된다는 또 그만큼 소망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좀 파이를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뭐 어쩌다 하나 정도의 인프라가 아니라 정말 지역 곳곳에 이런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전환점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도 같이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수학교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전체적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 문제,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같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네. 그런 것을 다 정책 개발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연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 시설이 필요하다는 취지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하고 단순히 학교만이 아니라 진로를 위한 시설 아니면 같이 사회 참여하는 시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확대해 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뭐 신규 교육감 같은 경우는 분원 설치도 고려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그 인프라를 좀 더 확대해서 확충하겠다 이런 또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특수교육원을 설립을 하면 네. 설립한 취지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네. 뭐 정치권 차원에서도 이 부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어떻게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뭐 저희들은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좀 강점이 있는 것이 국회의원 2명이 있고 그것도 여야 1명씩 있고요. 그래서 국비 지원 받는다든지 중앙 투자 심사 받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죠.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두 국회의원이 같이 나가고 그 지역에 있는 뭐 시의회나 도의원들께서도 당을 떠나서 같이 협력을 하고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 시민들이 바라는 바가 분명히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시작을 원주에서 처음 그 논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아까 수요도 제일 많고 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고려해서 좀 합리적인 결과 나오길 또 기대하겠고요.
다만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만큼 장애인들과 관련된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만큼 네.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유치전 열기가 뜨거워진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정치권에서도 이런 그 네. 인프라 확충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추진단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만들어지고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이 부분들 함께 네.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그 절차마다 진행되는 과정을 꼼꼼하게 같이 참여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송기현 민주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가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고 합니다. 구단에 쉴 곳이 없었던 전통시장 일대 쉼터 건물을 조성한다는 것인데요. 그 내용 중심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죠.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좀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네, 원주시가 전통시장과 일대 상점가를 살리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시설 개선을 위해서 전통시장 주변 공영 주차장을 설치했고요. 또 중앙시장 청년몰 활성화 사업, 그리고 원도심에는 불빛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지난 가을에는 치맥축제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 전통시장 주변인 중앙시장과 도래미시장, 또 자유시장의 불편한 점으로 꼽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장에 방문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시장을 구경하는 도중에 쉬어갈 공간이 없었다는 건데요. 또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공연이나 행사가 자주 진행되지만 공중 화장실이 없어서 시장 이용객들도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쉼터 건물을 조성하고 공중 화장실을 추가 설치하면서 시설 개선을 진행해 젊은 층이 찾는 전통시장을 만드는 게 이번 사업의 목적입니다. 네. 이번 사업은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또 진행되는 거죠? 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사업에 원주시가 선정되면서 국비를 지원받아 진행하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전국에서 원주를 포함한 6개 도시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박범세 경제진흥과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공모사업과 중앙동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연계하여 2023년 상반기쯤 중앙동 197번지 일원에 구축되는 아트 인큐베이팅 건물 1층 일부를 활용할 계획이며 도시 재생과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용 방문객에게 휴게와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여 고객의 체류 시간과 편의성을 증가시켜 매출 상승 등 상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통시장 일대의 개선 사업은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이제 연말이고요. 내년은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다고 하던가요?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시설이 완성될 예정입니다. 쉼터 공간은 강원 가명 일대에 설치가 되는데요.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복합 문화 공간으로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시장의 대표 음식과 상품을 소개하고 또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홍보관도 함께 구성하고요. 또 원주의 관광지와 연계한 문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합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을 활용해서 시설을 꾸밀 계획인데요. 유니버셜 디자인은 성별과 나이 또 언어로 인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사용자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뜻합니다. 이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상설 공연장과 공중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시설 개선을 함께 진행합니다. 또 처음 방문하는 분들도 주요 장소를 잘 알 수 있도록 웨이파인딩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먹거리 장소나 병원과 같은 주요 장소를 그림이나 표지판으로 쭉 따라갈 수 있도록 표시하는 작업인데요. 많은 분들이 장소를 알차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의 거리 박연수 사업단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나오셔갖고 뭐 이렇게 장을 보다가 좀 쉴 수 있는 공간은 지금 없다라고 봐도 사실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근본 사업을 앞으로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후년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화장실과 편의시설, 그다음에 휴게시설 확보에 대한 부분은 아마 내년 전반기에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제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은 문화의 거리 쪽에 많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전통시장 개선 사업은 꾸준히 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즐길 거리도 다양하게 늘고 있죠.
네, 원주 전통시장은 꾸준한 변신을 시도 중입니다. 소비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 중인데요. 전통시장을 방문하면 상인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게임이나 이벤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 시설 개선 사업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또 재탄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시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전통시장 개선 사업과 맞물려서 또 아카데미 극장 복원도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즐길거리, 볼거리가 또 주변에 시장 주변에 많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카데미 극장이 복원되면은 이러한 또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도록 이제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또 부족한 것이 아닌가. 현재 그 원광수 시장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심지어는 밀어버리고 뭐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또 의견까지 또 나오겠다 하니까요. 좀 이 부분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 시민들이 정말 몇 년간에 걸쳐서 오랜 기간 이 시장과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용역도 내지 않았습니까? 좀 진지하게 좀 검토를 하길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도내 이슈 취재 기자 연결해서 점검하도록 하죠. 강원 일보의 권순찬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입니까? 네네. 평창에 위치한 알펜시아 스키장에서 리프트 멈춤 사고가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용객들 50여 명이 고립되었다고 했는데 인명피해는 없었나 봐요. 네, 어제 오후 4시 12분께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알펜시아 스키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리프트 멈춤 사고가 발생해 이용객 54명이 영하의 날씨 속에서 10m 높이의 공중에 고립됐었습니다. 다행히 3시간 36분 만이 이날 오후 7시 48분께 전원 구조됐습니다. 저체온증 현상을 보이는 3명이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담당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 로프를 비롯한 장비 24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구조작업에 나섰습니다. 리조트 측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네. 요즘 얼마나 춥습니까? 여기에 그 산간 지역에서 3시간 동안 리프트 위에서 네. 야, 이거 정말 뭐 인명피해가 없기를 다행인 것 같습니다만은 요즘 또 가장 뜨겁죠. 이제 안전사고에 대해서 지금 가장 예민할 그 부처가 또 행정안전부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만은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뭐 즉각 반응했다고요? 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고 소식을 들은 후 인력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에 지시했습니다. 또 이 장관은 리프트 승객에게 방한용품을 전달해 구조되기 전까지 저체온증으로 인한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지시했다고 행정안전부는 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주에 또 아주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원주에 스포츠 가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군요. 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강원권역 스포츠 역량을 강화하고 스포츠 가치 교육 및 인식 제고를 위해 원주 스포츠 가치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 16일 원주시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 가치센터가 건립될 최상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지역 내 후보지 3곳을 선정했으며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최종 사업 대상지를 확정합니다. 원주 스포츠 가치센터 건립은 경남 진주센터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정신을 계승하고 스포츠의 긍정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스포츠 테마 체험 교육기관으로 조성됩니다. 센터 건립이 완료되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애주기별 맞춤형 체육활동 모델과 미세먼지, 폭염 등 환경적인 요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기술을 활용한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스포츠 소양 교육 등을 통한 학교 폭력 예방 등을 위한 전인 교육 및 청소년의 지속적인 스포츠 참여 유도를 통해 평생 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명래 원주시 체육과장은 원주 스포츠 가치센터 건립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최선을 다해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며 숙박 체류형 스포츠 체험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기업의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건강하게 땀 흘리는 체육도시 조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원주 지역에서는 당구동 국유지, 또 서곡내 국유지와 사유지, 또 봉산동 사유지 이제 3곳 중에 한 곳을 선정한다고 했는데요. 네.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 건립을 위한
지금 후보지 결정 과정도 우리가 또 관심을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KBO 한국야구위원회가 야구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횡성군이 야구센터 조성 대상지로 또 최종적으로 결정되었군요. 네, 횡성이 한국 야구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KBO는 횡성을 비롯해 부산 기장군, 충남 보은군 등 세 곳에 KBO 야구센터를 건립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횡성군은 KBO와 내년 2월께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KBO 야구센터는 공급면 매공리 1원 26만 3,120제곱미터에서 조성된 횡성 베이스볼 파크와 연계해 구축됩니다. 네, 이 야구센터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된다고요? 네, 1단계로 15만 139제곱미터에 150억 원을 들여 야구 비전센터, 숙박시설, 실내 연습장인 다목적 스포츠 트레이닝 센터 등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야구 비전센터는 7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연면적 3,300제곱미터의 숙소, 과학화 트레이닝, 사무행정, 연구개발, 교육 및 강습, 컨벤션 등의 시설이 설치됩니다. 실내 연습장인 다목적 트레이닝 센터는 6,715제곱미터 규모의 에어돔 또는 철골 트러스터로 시설이 검토됩니다. 2단계는 매공리 335번지 일대 10만 9,981제곱미터의 KBO 야구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100억 원을 들여 야구 메모리얼 파크, 실감형 야구 체험시설, 야구 역사 전시시설, 숲속 의집, 산책로 및 피크닉 정원 등을 조성합니다. 주변에는 각종 행사, 대회 프로그램 등의 이용 공간과 음식점, 소매점 및 지역 논상 판매장이 들어섭니다. 횡성군은 야구 인프라를 확충 지원하고 KBO가 야구 관련 프로그램과 대회, 각종 이벤트, 컨벤션 등을 개최하는 식으로 협업할 예정입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수도권 체급저지인 횡성이 KBO 야구센터 후보지가 돼 실리와 명분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며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한 강원도 야구 소프트볼 협회 및 도내 18개 시군협회와 지속적인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횡성군이 정말 말 그대로 야구의 성지가 또 되길 기원하면서요. 오늘 이렇게 소식 정리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의 권순창 기자였고요. 자, 12월 22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